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다시 만났네요. 2학기 국어 담당하고 있는 김사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2학기 때 6단원하고 9단원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6단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학기는 1학기 때에 비해서 조금 수업 범위를 조금 줄였어요. 6단원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9단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선생님이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분량이 좀 작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량은 선생님이 조금 자유롭게 좀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그 뭐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첫 시간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했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6단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 요게 큰 이제 제목이고요. 들어가면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입니다. 자, 아이고. 자, 그 천양희 시인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아마 연예인 아니면 무슨 유튜버, 크리에이터, 뭐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뭐 좀 소박한 꿈을 꾸는 학생들 같은 뭐 물리치료사라든가 아니면 교사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가, 뭐 요리사라든가, 다양한 어떤 직업들을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 학생들이야말로 정말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학생들도 아무 뭐 되고 싶은 게 없고 그랬던 학생들도 나중에 뭔가 정말 자기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일을 만나가지고 되게 열심히 잘 사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찾겠지 하고 자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마냥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케이스가 가끔은 있지만 대다수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그런 내용을 봤어요.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재는 백수예요. 근데 자기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었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늦은 나이에 막 나이 들어가지고 진짜 20살 넘고 20대 중반 정도 넘어가지고 비로소 막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늦게 이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도 되게 어렵게 들어갔겠죠. 그리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하고 막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또 집안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졸업하고 이제 막 해서 힘들게 이제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PD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러 딱 갔는데 마침 자기의 은인이었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시험 그 뭐 채점관 심사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그동안 자기가 쌓은 어떤 이력도 나름 괜찮은 게 있었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면접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면접관도 어쨌든 자기와 좀 알던 사람이고 해서 이건 정말 정말 자기에겐 행운이고 정말 다시 없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면접관이 힘들겠다. 그렇게 솔직히 살짝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모자른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진 유일한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나이가 많다는 거였어요.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밑에 이제 누군가를 뽑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에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힘든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뭐 형뻘 되는 언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것저것 시켜야 되고 이것저것 가르쳐야 되고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한국 사회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유튜버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얘기를 꼭 학생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뭐 언젠가는 뭔가 되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렸을 때 그게 사실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경각심을 갖고 하루하루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우리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선생님도 돌이켜보면 청소년 시기의 하루하루는 지금 선생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50대 초반인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거예요. 1년, 2년이 정말 무섭게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나이가 드니까 1, 2년이 금방 너무나 뭐 훅훅 지나가고 제자들도 보면 얘가 1년 전 제자인가 3년 전 제자인가 뭐 5, 6년 제자인가도 막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근데 청소년기의 그 시간들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너무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귀 있는 학생들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지금도 혹시 뭐 방황하고 있거나 의욕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안이하게 그냥 뭐 풀어져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조금 살짝 긴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선생님이 한마디 해봤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벌 2세나 3세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시냐 이게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이 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시는 우리가 미래에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이 시가 과연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천양희.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네, 우리 한번 들어봤는데, 자, 이 시는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시일 것 같아요. 미래에 우리는 구두 닦으면 안 되고 창문을 닦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죠.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구두 닦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창문 닦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직업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인에 대해서 잠깐만 쌤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 천양희 시인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시를 워낙에 잘 쓰고 해서 시를 잘 쓴다라는 걸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그런 시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제 시를 잘 쓰는 걸 되게 유명했고 그랬었는데 대학생일 때 어떤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열렬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되게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양희 씨는 이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정 그 자기 부모님하고 거의 뭐 관계를 끊다시피 하면서 이제 자기네끼리만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따로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참 이렇게 나름 아름다운 스토리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정말 현실적인 그런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천양희 시인의 남편이 아들 하나 낳고 이제 살다가 바람을 피우게 된 겁니다. 예.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천양희 시인에게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이혼해달라. 그리고 아들은 본인이 데려가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아들까지 이렇게 뺏기게 되는 아마 이게 이 천양희 시인이
아마 대학생이거나 그 결혼했을 나이 정도는 아마 우리 시대가 굉장히 그 과거였기 때문에 결혼이든 뭐 이혼이든 간에 모든 게 다 남자 쪽에 유리한 아마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녀도 남편한테 뺏겨버리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양의 시인이 수십 년을 혼자서 외롭게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정말 그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든가, 그런 자살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몇 번 오가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한 20살 정도 돼가지고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그쯤 해가지고 아들을 한번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너를 사랑했는가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는데 아들은 그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했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이 천양희 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겠죠. 이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뭐 수십 년 만에 아들을 만나서 아들과의 오해를 풀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인터뷰 기사도 있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천양의 시인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처절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시인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나마 그래도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 이 시도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관찰과 생각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 시인이 힘들게 살았지만 오히려 그 힘든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양희 시인의 그 삶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인터넷을 그렇게 막 이제 수업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한번 직접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꽤 나름 유명했던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천양의 시인, 뭐 이혼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자, 그러면은 이제 시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잠시만요. 쏘리. 자, 그러면 1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반복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시에서. 그죠? 반복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러면 일단 1년에서 구두 닦는 사람에다가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쫙 밑줄 치면 요거와 동일하게 밑줄 칠 수 있는 거를 2년에서 찾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창문 닦는 사람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죠? 오. 자, 그 다음에 4년에서 보면 마음 닦는 사람이 되겠죠? 자, 5년에서는 뭐가 될까요? 예, 5년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들의 어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공통점은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의 화자는 이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볼까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볼까요?
질문이 너무 좀 어이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겠죠. 자, 그래서 요 밑줄 친 요 부분들은 이 보라색 요건 뭘 얘기하냐면 화자가 아이고 너무 글이 크다. 화자가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다. 그죠? 요게 요 보라색 밑줄 친 부분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잠깐 자, 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손을 봅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애도 그 사람의 손을 봐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연애도 손을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역시 손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쨌거나 손으로 뭔가 노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손을 보면 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손을 보는데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을 봐야 돼요. 구두 끝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길 끝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마음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본다라는 게 뭐냐? 끝을 본다라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 끝을 본다라는 건 어떤 본질적인 측면, 본질적 측면을 보고 깊이 있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본질적인 측면을 파악하지 못하면 구두 닦는 사람은 뭐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 아니야? 창문 닦는 사람은 하찮은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깊이 없게 본다면. 단순히 돈을 벌거나 뭐 이런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물건을 깨끗하게 닦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돈은 많이 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마약을 뭐 유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은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본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그 본질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뭐 월급 많이 받죠. 하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 훌륭한 국회의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월급만 축내는 그런 정말 없는 이만 못한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천양의 시인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본질적인 측면을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볍게 이렇게 얄팍하게 파악해서 판단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가치를 다른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년 다시 한번 볼까요?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자, 검은 것. 그러니까 이 구두가 이제 검은 것은 여기서 더러워졌다는 뜻이겠죠. 더러워졌지만 그게 또 이제 깨끗해지는. 그래서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두 닦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두 닦고 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좀 더러워지겠죠. 검댕이도 먹고. 그러나 이 더러운 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더러워지는 거, 이것을 꼭 우리가 더럽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1년까지만 오늘은 정리를 하죠. 자, 여기 검은 것과 흰 것, 그죠?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조, 그죠? 서로 대조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연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조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요 1년을 이제 정리를 하면 1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년을 정리를 하면 자, 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1년에서 핵심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구두 닦는 사람이죠. 자, 구두 닦는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요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자, 이것이 1년의 내용을 정리한 게 되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필기는 제대로 못했지만 여러분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이렇게 1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선생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과제 제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과제 해주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